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요즘 페이스리프트한 신형 렉스턴으로 쌍용차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쌍용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자인과 상품 마케팅의 혁신 내용을 분석합니다. 평택에 있는 쌍용차 본사 로비에는 쌍용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대형 버스와 트럭을 했던 역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했던 여러 SUV부터 원박스카인 이스타나 벤츠의 기술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했던 최음의 사진은 지나간 쌍용차의 황금기임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계속되는 경영부진과 극심한 노사 문제로 쌍용은 죽음이 연못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가운데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픽업과 한국 시장에서 소형 SUV 시대를 연 티볼리의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의 개성을 잃어버린 신형 코란도 등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다시 어려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쌍용차의 화제거리는 렉스턴의 상품 개선 내용보다는 마케팅부터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국을 강타하며 트롯 열풍을 불러온 미스터 트롯 임영웅과 쌍용차의 만남.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쌍용차 마케팅의 기적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의 광고 에이전시는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는 가수 중에서 임영웅을 눈여겨봤습니다. 노래 실력은 물론이요, 인성마저 훌륭하다고 판단하여 쌍용차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광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일이 보통입니다. 쌍용차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금 사정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의 마케터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현금 대신 렉스턴 한 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고 모델을 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다른 대기업 마케팅 조직에서는 대개 임명이 누구냐, 우승 확률은 있냐, 인성은 어떤데 등을 검토하다가 결국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경영층이 반대하면서 추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영웅은 결선에서 미스터 트롯이 됩니다. 렉스턴 가격이 평균 4천만 원 할까요? 그것도 현금이 아닌 현물 투자로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임영웅의 인기는 한국은 물론 해외에 있는 덕후들 그리고 타 방송국에서 모셔가야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쌍용의 쇼룸에는 임영웅이 사인한 브로마이드를 얻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금방 동이 났습니다. 급기야 당근 마켓에서 4만 원에 거래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 페이스 모델 신차가 발표되면서 임영웅은 쌍용차의 의리로 보답을 하게 됩니다. 보통 광고 모델료로 3억 원 이상을 받고 있음에 반하여 쌍용차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3개월 동안 광고 모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쌍용차의 마케터는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사정상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일을 해왔지만 그는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쌍용이라는 이름을 조금이라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할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결정한 컨셉은 렉스턴에 이 곡을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적은 예산으로 작곡가와 협의를 하면서 만든 곡이 이번에 발표된 히어로라는 곡입니다. 티저 광고 영상부터 높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거금을 투자하며 유명 셀럽과 마케팅 협업을 추진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4월부터 임영웅을 모델로 한 광고가 시작되면서 네이버 서치 트렌드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열렸던 랜선 발표회 참가자는 다음에 멜론을 통하여 선발했습니다. 150명을 선발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응모를 하였지만 몇 초 만에 끝이 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컨셉 한번 볼까요? 쫄았어? 쫄지 마. 렉스턴이라 알아서 멈춰준다니까? 장난 아니지? 봤지? 그럼 살펴들가. 믿고 간다를 메인 태그로 하여 안전에 중점을 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소업체로서 안전에 집중과 선택의 전략을 취한 것은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대나 기아처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여러 컨텐츠로 만드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이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요즘 하루 200대 이상의 렉스턴 계약이 되면서 많은 쌍용 종업원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모하비와 11월 판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상품 컨셉을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쌍용차의 개성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때 SUV 명가로서의 튼튼한 안전성 그리고 벤츠의 기술을 활용한 체험면에서 안심과 품격을 실현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이 자산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개성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개발된 티볼리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열면서 나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성공을 이어가고 싶었던 쌍용의 상품 전략은 코란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국내 강자인 현대 기아의 투싼 스포티지를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강한 개성이자 현대 기아차에 비해 강점인 안전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티볼리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현대 기아차와 비슷한 컨셉으로 가면서 코란도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뷰티풀 코란도였습니다. 뷰티풀이란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전략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렉스턴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개발 방향은 안전, 안심과 펀트 드라이브에 중점이 두어졌다고 보입니다. 개발 리소스가 매우 한정된 상태였지만 개발 내용과 범위는 높게 평가됩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성능 향상, 자율주행 2.5 레벨 실현, 커넥티드 기술 확대에 더하여 내유관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외관은 좀 더 세련된 터프한 이미지와 팰리세이드 대비 윤거가 짧고 전고가 높은 부분에 대하여 안정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팬더 변경이 없는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점은 새로운 그릴 디자인이라고 평가됩니다. 아우디 그릴을 닮았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렉스턴의 터프함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사이드 뷰와 이제 매칭이 어느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론트 범퍼는 백빔의 위치와 형상을 그대로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차량 자세의 안정감과 강인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스트 저감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상향 램프 수를 2개로 디자인하면서 품격이 강조되었다고 보입니다. 리어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폭이 작게 보이는 부분을 개선한 점에 있습니다. 구형에서는 리어 범퍼 하단 쿼터부가 알이 먹으면서 작게 보였습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이 부분을 밖으로 더 돌출되게 디자인하면서 좀 더 크게 보이게 하였고 안정감을 있게 하였습니다. 리어 램프 디자인도 면발광 기능을 채용하면서 세련미가 더해졌습니다만 좀 더 강인한 이미지는 아쉬워 보입니다. 사이드 뷰의 단점은 바디 부분 비례가 글라스 부분 비례보다 너무 크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더 블랙에서는 사이드 실 몰딩을 추가하여 이 부분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변경 내용의 제약으로 실내 디자인은 크게 변경되지는 못했지만 임팩트는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12.3인치 대화면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했습니다. 트랜스미션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채용한 전자식 변속 레버는 렉스턴의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현대나 기아를 따라갔으면 렉스턴의 펀트 드라이브의 이미지는 크게 반감됐을 것입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성능 개선은 가능하지만 트랜스미션을 변경하면서 다시 동력 성능과 연비 성능을 세팅하는 것은 큰 일이 됩니다. 연비 성능을 향상시키며 엔진 마력과 토크를 향상시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별도의 경량화를 추진하지 않고 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저 RPM 영역에서 최대 토크는 현대 팰리세이드에 탑재된 엔진보다도 우위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로써 안전과 안심이 쌍용차 개성에 펀트 드라이브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도전은 자율주행 2.5 수준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현대기아 쌍용차에서도 2.5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시스템 ADAS 기능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쌍용은 이 시스템을 통한 안전 속성을 광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바루가 일본에서 토요타 등 다른 회사에 앞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ADAS 기능을 부딪히지 않는 차로 광고한 사례와도 같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티링 시스템을 RESP로 변경하면서 만도와 함께 멋진 성능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쌍용은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편입니다.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브랜드 전략을 조기에 가다듬어야 합니다. 쌍용의 강점은 무엇이고 개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문자답이 경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객들은 아직도 쌍용차를 사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과거 쌍용이 SUV에서 오는 안정감, 안심감이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픽업의 실용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대가 바뀌고 고객층들이 바뀌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케팅을 오래 했던 경험에서 바라보면 이 길을 추구하는 것이 쌍용이 죽음의 연못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터프함이 살아있는 실용성을 갖춘 차를 기획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미래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8단 오토 트랜스미션은 현대차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마스다, 스바루, 수즈키, 다이하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는 쌍용을 경쟁차로 보지 말고 같이 공생할 파트너로 보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리소스가 한정적인 쌍용차에게 전기차 등 핵심 기술을 같이 사용하는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현재 쌍용차는 현대기아차의 고객층과 상품 포지션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쌍용이 좀 더 터프한 영역으로 이동하고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선정한다면 간섭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쌍용차의 현재 상태로는 미래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쌍용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에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도에서 중국처럼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미리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쌍용의 렉스턴 신모델의 마케팅 노력과 함께 상품 컨셉을 분석해 봤습니다. 현대 기아차 마케팅 조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역량으로 멋지게 렉스턴을 런칭한 쌍용차의 마케터들과 상품 개발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